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의 가뭄 사태가 연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시간별 단수에 들어갔고 마트에는 가뭄 필수템까지 등장했는데요. 최악의 가뭄 상황 해소를 위해 강릉시가 24년 만에 도암댐 물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하루 10,000톤의 원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 상점 앞에 대형 물통과 대야, 이른바 가뭄 필수템이 등장했고 구매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수 조치 등이 시작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강릉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식수랑 이제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지금 물을 좀 뜯어가려고 지금 물통을 사러 나왔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 10% 붕괴를 눈앞에 두고 물 부족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강릉시가 결국 도암댐 도수관로 물을 받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시험 방류를 마친 뒤 오는 20일쯤부터는 도암댐 도수관로의 물 10,000톤을 매일 공급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도암댐 도수관로에서 물을 남대천으로 흘려보내면 이를 취수해 직접 홍제 정수장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환경부가 도수관로 수질 검사를 마쳤고 강릉시도 막바지 생활용수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10,000톤이 내려오면 10,000톤이 더 채워지게 만들어서 그걸 검증이 원해서 계속 수질 검사를 하고 만약에 수질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도암댐 물까지 확보하게 되면 강릉 시민이 하루 쓰는 양의 절반을 조금 밑도는 하루 37,000톤의 생활용수가 확보됩니다. 강릉 남대천 하천수와 도심지하 유출수를 통해 하루 11,000여 톤의 수원을 확보했고 500대가 넘는 차량고와 헬기 등을 통해 하루 15,000톤이 운반 급수되고 있습니다. 강릉 입구 쪽인데 거기서 이제 물을 받아다가 여기다가 이제 부는데 하루에 2에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 위기 속에 마른 천을 짜내듯 물을 아껴도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하루 평균 0.2에서 0.3%포인트씩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9,030억 원이 드는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해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600억 원대 현물을 출자해주는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처음부터 다시 사업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춘천시가 강원도의 개발계획 제안서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쟁점은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강원도의 현물 출자가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총 사업비의 80%를 빚을 내서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의 80%를 공사체 발행으로 우리가 이 고은이 복합타운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거든요. 현물 출자 부지는 춘천 삼천동 유원지와 양양 하조대, 감정평가액이 604억 원이 넘습니다. 도의회에선 각종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현물 출자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도의회 심사 도중 춘천시가 강원개발공사에 행정복합타운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를 반려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반려 사유는 원도심 공동화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미흡, 재원 조달 계획의 불안정성 등 5가지입니다. 도 의원들은 강원도가 도의회와 정책 결정할 사안을 춘천시가 반려 조건으로 내건 건 부적절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도의회와 우리 도정 집행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이거 춘천시에서 거론할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결국 강원도의회는 행정복합타운 추진 일정을 이유로 사업비 마련을 위한 현물 출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문턱은 넘었지만 강원도와 춘천시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시의 반려로 강원도가 행정복합타운 사업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해 사실상 원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도민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하면 강원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강원도에 보완 요청을 했지만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해묵은 갈등이 민생에 큰 영향을 주는 굵직한 사업에 영향을 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원주의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가 정한 금액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아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원주시 점검 결과 조례를 어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시 개방 시설을 독점하고 원주시가 받아야 하는 시설 이용료도 위원회가 직접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300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방 입구에 위원장실 명패가 붙어 있고 잠금 장치도 설치돼 굳게 닫혀 있습니다. 모임방이나 회의실 등으로 상시 개방하는 공간을 일부 자치위원이 독점적으로 쓰다 원주시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위원장실이 저희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이랑 도어락 있는 거 다 제거하라고 얘기했고요. 이곳 주민자치위원회는 정해진 금액보다 높은 수강료를 징수한 것 외에도 조례를 어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원주시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용료를 받을 경우 읍면 동장이 징수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공과금과 강사료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자치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시설을 빌려주고 이용료를 직접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표준세칙에도 없는 예비위원 제도를 만들어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정식위원으로 선발했는데 위원 선정부터 세칙 변경까지 동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례가 무시됐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하기 전에 일단 읍면 동장님이랑 같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갈 건지,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사전에 어떤 협의는 없었습니다. 반면 자치회 측은 주민자치활동과 결정 사안 등에 대해 수시로 공문을 보내 알렸는데 원주시의 답변이 없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회의가 되면 1층으로 이제 내려보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동장님이 보시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정을 하죠, 우리가. 조례에 주민들이 낸 수강료 사용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항목만 있고 세부 내역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소수의 권력으로 운영되는 자치는 더 이상 자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허울뿐인 제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성이란 이름 뒤에 숨은 일부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배상근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원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비전과 철학을 갖췄고 경제학자로서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원도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동안 주로 대기업 중심의 연구를 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란 우려를 전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6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총 선발 규모는 173명으로 사전 예고했던 168명보다 5명 늘었습니다. 응시 원서는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접수받습니다. 1차 시험은 11월 8일, 2차는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8일입니다. 소아청소년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강원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밝힌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7곳, 충청권에 2곳 등 전국에 1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강원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응급실에 15살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수용 곤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해 620건으로 4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강원에는 아예 소아 전문 응급센터는 없는 실정입니다. 강원도가 강릉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강릉 가뭄 극복 민생지원본부를 글로벌 본부에서 운영합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번갈아 가며 현장 근무하고 재난안전실장을 단장으로 관련 9개 실국에서 직원을 파견해 지원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민생지원본부는 현재 2개 팀 8명으로 시작해 상황이 악화되면 3개 팀 12명으로 확대하며 생수 나눔과 급수차 지원,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 밀착형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강릉 원주대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에 나섭니다. 강릉 원주대는 단수까지 4단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구성원,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단일 정보 공유 채널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학은 해람 스포츠 콤플렉스 수영장 폐쇄, 교내 분수대 시설과 샤워실 사용 중지 등을 시행했고 강릉 학생생활관은 재학생 기준 1인당 하루 2리터 생수를 제공하고 추가 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의 빈집은 모두 7,091가구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빈집은 줄이고 인구는 늘리자는 목표 아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예정된 일본의 빈집 정비 우수 사례 9개 연수를 앞두고 정책과 민간 협업 사례 등을 사전에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1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원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지메스 2025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5,000제곱미터의 전시 공간에 139개 업체가 159개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의료기기 인허가 포럼, 한일 기술 교류회 등이 마련되며 지역 인재 채용 박람회와 스탬프 투어, 원주 기업들의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일본 하코다테 시청 시장실에서 오오이즈미 준시장을 예방하며 하코다테 시와의 교류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속초시는 이번 예방이 단순한 의례적 만남을 넘어 속초에서 출발한 크루즈를 통해 두 도시가 직접 연결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홋카이도 하코다테시는 항만과 관광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도시로 속초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관광교류 확대와 항만을 활용한 경제협력, 시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정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시민정원사 기초과정을 개강했습니다. 수목이해와 병해충 실습 등의 교육이 10월 말까지 8주 동안 진행되고 30명의 교육 수료생은 심화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춘천시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관리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태백시가 인구 시책 지원금에 대한 주민 인식도를 설문조사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태백시청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서면 설문지 등을 통해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해 정책 개선과 조례 개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현재 전입 이후 30일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 다른 시군에서 전입한 고등학생에게 학기별 20만 원과 월 2회 편도 귀향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삼척 IC 교차로 개선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3월부터 90억여 원을 들여 해당 구간 인근 아파트와 종합운동장 앞에 교차로를 추가하고 신호체계를 갖춘 평면 교차로와 회전 교차로 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국도에 있는 횡단보도 대신에 방범시설을 갖춘 지하보도를 만들어 보행자 안전을 개선했습니다. 강원도가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해 삼척, 동해, 강릉 등 동해안 주요 관광지를 잇는 동해안 철도 기반 해양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상품은 당일형과 1박 2일형으로 구성되며 환선굴, 무릉별 유천지, 돛제비골 해랑 전망대 등 지역 대표 명소와 함께 전통시장 식사, 목공 체험 등 지역 관광 상품을 결합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안내하는 체험형 여행으로 기획됐습니다. 상품 예매는 어제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토어, 바웃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